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았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1년에 대해서 몇 점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수 스스로 매기지 않겠습니다. 돈과 관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니다. 점수 안 매기네요. 전상추 차장. 네. 몇 점 주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준다면 60점을 60점. 주겠습니다. 좀 박하게 볼 수도 있고 좀 후하게 볼 수도 있고 네. 보는 분마다 다를 것 같네요. 일단 뭐 여러 선거에서 이겼고 또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본인도 대선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요. 대신에 이제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했었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고 현재의 당청 관계는 수직적 당청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좀 뺀다면 예. 그래도 50점보다는 좀 높아서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웃고 계신데 몇 점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그 50점을 꽈락의 기준으로 잡았다면 예. 저는 60점을 되게 꽈락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한 75점. 후하네요. 예. 예전에 문재인 대표 1주년일 때 점수 주셨던 것보다 더 후하신 것 같네요. 한 5점 더 줬죠. 네. 실제로 보면 그 우선 두 차례의 그 중요했던 그 보궐선거에서 예. 이겼고 단순히 이겼다는 것은 당내 문제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공천에 대해서 비교적 그 민주적 과정을 지켜서 본인이 얘기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살려서 어떤 그 공천을 공정하게 했고 또 하나는 국민과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어떤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좀 풀어줬다라는 거하고 또 청와대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대등한 말하자면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대목이 사실 있습니다. 그 대목은 아직 미지수에서 아까 감점 요인이지만 그 대목이 순수하게 김 대표의 책임만이냐 보면 사실은 더 큰 책임은 청와대,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조금의 한 5점 가점을 해서 75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도 점수를 주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제가 선생이 되려고 했는데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그 두 분 말씀하신 건 종합 점수인데요. 이 학과목이랑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데 그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예. 제가 볼 정치인으로서 김무성 대표한테는 한 80점.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사태를 잘 해결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선거를 잘 치렀고, 그렇지만 과학, 그러니까 법률, 예. 이런 면에서는 조금 감점을 많이 해가지고 한 50점 내지 60점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과목별로 점수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생 그래프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는데 오늘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큰 변화가 없이 쭉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전국이 좀 지나면서 좀 떨어지고 있네요. 이남희 차장. 네. 예, 어쨌든 이 기조 전체적으로 볼 때 차이는 지금 크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결국은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요. 문재인 대표하고 어떤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야권 주자들의 좀 지지율이 더 등락폭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천상철 차장.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거론되는 분 유승민 의원 왜 여기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많이 지지율 올랐다고 하던데 여긴 없습니다. 이름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사람들만, 저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쭉 지지율 추이가 있는 사람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반짝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아서 빠져있는. 않아서. 예. 예. 유승민 대표가 오늘 도대체 이제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 국방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100% 상임위에 출석해서, 네.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얼굴도 이제 웃는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옆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신상 발언 한번 하시죠. 훅 찔렀는데 됐습니다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장 큰 국방의 이슈는 그 기무사 소령이 중국 요원에게 그 첩보를 넘기고 예, 정보 기밀을 빼준 빼두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거의 야당 의원처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거의 간첩 수준이다. 간첩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강원도에 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갈 것으로 봤어요. 근데 거기 김무성 대표도 온다 그랬었거든요. 두 사람이 만약에 강원도에서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많이들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 일정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김무성 대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수의 세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 앞에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임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국회 선진화법 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 김 대표가 이제 새로운 화두를 던졌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 틀 안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당선이 돼도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통과 안 시켜주면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이 구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임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합의가 될까요? 합의는 어렵겠죠. 예.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상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은 국회 폭력이라는 빈대 잡으려다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초과상관을 태우는 꼴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저게 근데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헌법에서도 이렇게 법률을 위임했거든요. 예. 그 정족수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금같이 이런 다수결의 원리가 철저히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자기 당량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일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예. 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 여야가 한번 답을 찾아주기를 국민들 모두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 오늘 차기 총선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죠. 완벽한 상향식으로 후보를 뽑아서 여야가 대결을 시키자. 바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국민통신제 주셨습니다만은 이 법이 수정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정말 이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차 차장. 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 강곡하게 호소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죠. 예.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땡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당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했겠지만 그동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늘 이게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그랬군요.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이게 야당이 과연 동의를 해줄까 이 부분은 예.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아요. 이남희 차장이 보기에는 야당 올해 출입했으니까 네. 아실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천 문제. 결론 못 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법안을 또 박영선 의원이 이미 제출했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방법론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결론 못 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계파 갈등입니다. 김무성 대표, 이 계파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 모두를 비경상도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비경상도권은 사고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선거를 봐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네. 결국에는 이제 경상도권, 영남권은 이제 이 굳은자라고 하죠. 어차피 우리에게 표를 줄 곳이다. 이렇게 네. 보고 수도권에 집토끼. 총력전을 하겠다. 네, 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충청권, 예. 이 비영남권이 이번 그 총선에서의 결국 분수령이 될 것이다 때문에 그 사무총장은 특히나 그 비영남권인 그 파주의 경기도의 황진하 삼선 의원, 예. 그 친박 성향이지만 개파색이 좀 엷은 하고 또 사무 1부총장 역시 그 총장을 도와서 공천에 상당한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에는 홍문표 지금 홍성 예산 예. 충남의 그 충청권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그 사실상 확정해 놓은 그런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갈등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공천
앞두고 청와대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1주년 회견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